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결정했다는 소식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중서 대변인님. 네네. 최 대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된 정계선, 조한창 2명을 즉시 임명하겠다. 자, 그러니까 한 분, 이 정치적 편향 논란이 불거졌던 한 분을 제외하고 2명 먼저 임명한 겁니다. 네네. 최 대행의 판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히스토리를 먼저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제 민주당이 네. 3명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해서 이제 그 미뤄 오다가 원래는 그 국회의원 3명 중에 여당 1명, 야당 1명을 추천하고 1명씩 하고 1명은 여야 합의가 된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관례였는데 네. 민주당은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2명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그것을 이제 양보하면서 민주당이 2명을 이제 추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국면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판단은 원래의 그 원칙대로 여당, 야당이 1명씩 하는 그 원칙의 그 정신에 따라서 조한창, 정계선 2 후보자는 여당, 야당이 1명씩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임명을 하고 나머지 1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요구했었던 대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임명하겠다. 그런 그 말을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여야가 원래 합의된 1명이 아니었다라는 점 외에도 개인적인 흠결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민주노동당의 당직자들이 국회를 불법 점거 농성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그 공소가 됐는데 기소가 됐는데 마은혁 판사가 당시 판사가 그것을 그냥 그 재판조차 하지 않고 공소 기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다투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국회에 군이 투입됐다라는 사실 그것을 이제 다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에 국회에 불법 점거가 있었는데 그것을 공소 기각까지 했었던 그런 정치적인 편향성 그런 재판관이 이 문제를 다뤄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비판이 많이 제기가 돼 왔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결정이 현재 상태에서는 절충이자 차선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해가 가기 전에 낱마처럼 꼬여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할 수 있는 차선의 선택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헌법재판관 문제를 일단 풀고 이 문제는 헌재도 오늘 다시 한번 임명해달라 촉구했었던 것이고 사실은 보수 유력 언론들조차도 임명은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이제 논조를 제기해 왔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은 명분이 좀 약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대신에 이제 그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절묘한 균형을 맞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절묘하게 균형을 맞춘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먼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냈고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또다시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했던 민주당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최상목 대행의 목소리 준비되었습니다. 들어보시죠.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되어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입장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의총 중인가요? 권성필 부대변인이? 예. 예. 근데 제가 저희 입장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민주당은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해서 탄핵하겠다 이런 논조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워낙 급박하고 비상시국이고 여객기 항공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애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1인 사역을 맡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부담을 정치적으로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제가 좀 분명히 해드리고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왜 이러한 결정조차 못했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 그러면 지금 호준석 대변인께서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일단 당에서 공식적으로 좀 논의해서 내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100%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호준석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에 민주당 1명, 국민의힘 1명, 합의 1명 이 조건을 국민의힘에서 내세웠고 저희 민주당은 저희가 172석이고 국민의힘이 108석이니까 우리가 2석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이 1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그렇게 민주당 1명, 국민의힘 1명, 합의 1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나머지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국민의힘 합의 1명 이것은 조금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마흔혁 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 의결까지 끝났는데 이분은 어떻게 놔둘 것인가가 사실 궁금하고요. 또 이제 차상목 권한대행에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마흔혁 후보자 대신에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한 것인지 네. 이런 의문도 추가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명이라도 먼저 임명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구정환 변호사님. 절묘한 균형을 찾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방금 이제 최대행도 얘기했잖아요. 국가적 어려움을 또 생각해야 되고 전임자의 또 원칙도 생각해야 된다. 전임자의 원칙이 여야 합의였는데 그래서 강 부대변인께서는 그 합의 중에서 3명 중에 2명만 한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또 물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도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 두 분 문영배 재판관과 이민선 재판관이 내년 4월에 퇴임하시게 되는데 오늘 즉시 임명한다고 했으니까 조한창, 정계선 2분 임명되면 4월 이후에도 어쨌든 6인 심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고민은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건 막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국가의 운영이나 정치라는 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라는 걸 하는 것이고 대화 타협을 하는 것인데 여태까지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다 파행을 시켜버렸거든요. 6인 체제를 만든 게 누구 때문입니까? 민주당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시스템을 복원시킬 필요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들어주면은 그것 자체도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이다라고 해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실 얼마 전부터 저 2명만 지명하는 거에 대한 안이 부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랬었습니까? 예, 그리고 저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 2명만 지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권한대행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계기로 삼고 그리고 민주당이 남발한 탄핵 소추를 이것과 연계해서 다 취하하는 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드렸던 게 한덕수 권한대행 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진행했던 탄핵을 다 취하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고 돌아와서 2명만 지명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절반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마흔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단체에 가입했던 논란이 있었고 네. 또 판사 신분에 또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정치 기부금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돼서 사실 그게 판사의 징계 사안이었거든요. 예. 이런 굉장한 정치 편향성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국회의 합의에 의한 추천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어차피 관행대로가 됐을 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한 명씩 추천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건 맞으니까 그 2명으로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를 지명을 하고 마흔혁 후보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 국민의힘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합의가 올 때까지는 보류한다. 이게 3명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대로 가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2명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도 유지했고 권한대행의 역할을 분명히 했고 권한대행으로서 임명권에 대해서 지금 행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스스로 지금 보여준 것이거든요. 네. 이게 그대로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그 법률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국무회의가 붕괴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장관 지명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군대의 시스템도 지금 계속 다 파면되거나 직무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안보도 위험해요. 거기에 대해서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맞다. 권한대행이 이런 절묘한 묘수를 둠으로써 모든 시스템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그 교두보를 마련했다. 민주당도 이대로 가면은 무턱대고 자신들의 의석만 가지고서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기가 힘들어질 것이고 결국은 민주당도 폭거해서 정치회장으로 끌어들이는 묘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